여러분 안녕하세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학기 말이라서 여러가지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복습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자들 화장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그처럼 프로그래밍을 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인 함수형 언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울 방법은 이그젬플 하나 가지고 볼 건데요. 임퍼러티브 스타일 먼저 보고 펑셔널로 점점 바꿔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펑셔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람다하고 하이어더 펑션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워드 패밀리 살펴보겠는데요. 워드 패밀리는 한 워드에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똑같으면 같은 워드 패밀리라고 하고, 아니면 다른 워드 패밀리라고 하는데, 같은 워드 패밀리면 yes, 다른 워드 패밀리면 no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두 단어의 이름을 먼저 W1, W2라고 하고, W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워드를 생성을 해낸 다음에 그걸 W2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생성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단어를 분리해서 생성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덱스 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리오더하는 방법은 리스트에서 리오더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알고리즘인데, 너무 첫 번째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은 되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방법은 리오더링 대신에 그걸 좀 지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W1에 있는 모든 캐릭터를 W2에서 지우다가 다 지워지면, 그러면 이게 같은 워드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스트링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스트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알고리즘을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W1에 있는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W2에서 그거를 없앤 새로운 워드를 생각해내고요. 그 워드를 W2에 계속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W2가 마지막으로 empty string이 된다면 그때 yes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를 아이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W1의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W2에서 걔를 없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W2가 empty string이 되면 그럼 같은 워드 패밀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 L을 보고 여기서 L을 없애요. O를 보고 O를 없애죠. S 보고 S 없애고 T 보고 T 없애면 결국에 empty string이 되겠죠. 그럴 때 S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C 보고 C를 없애는데 A 보고 A 없애는데 UP는 계속 남겠죠. T 보고 없애는데 UP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N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상태를 가지고 한 상태를 다른 상태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임퍼러티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임퍼러티브 방법 중에서 프로시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 2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W1을 한번 쫙 장점부터 한번 쫙 스캔해서 끝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되게 빨라요. 효율적이고. 근데 이거를 W2를 계속 바꾼다는 것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죠. 각 스텝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상으로 W1하고 W2를 어떤 같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1에 있는 거를 어떤 한 리스트, W2를 어떤 표준 리스트로 바꿔서 걔들을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완전히 펑셔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펑셔널 스타일로 약간만 바꿔볼게요.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일단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해놓고 복사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save as 105 패밀리 F라고 해보죠. 완전히 F는 아니지만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 리스트 1을 만들어요. L1을 만드는데 L1은 처음에 empty 리스트였다가 여기 W1 여기 있네요. 모든 W1에 대해서 L1에다가 넣어요. L1을 append 넣어요. 그리고 L1을 소트하죠. L1을 소트, L2도 비슷하게 해요. L1에 대한 코드를 그렇게 해서 L2에도 W2에 대해서 L2에 로테이트를 하고 L2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L1과 L2를 비교하는 거죠. L1하고 L2가 같으면 yes, 아니면 no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W1에서 L1을 만드는 단계예요. W1에서 L1을 만들어내고 리스트 1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W2에서 L2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거 비교해서 이제 하는 거죠. 컴페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얘를 실행해보면 yes, no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전히 펑셔널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펑셔널이 뭔가 살펴볼게요. 펑셔널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거 먼저 살펴보면, 패러다임은 프로그래밍을 보는 관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펑셔널 스타일은 뭐냐, 베리어블을 바꾸는 거 대신에, 베리어블의 내용을 바꾸는 거 대신에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바꾸는 함수를 적용하는 거에 더 핵심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스타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워드 패밀리에서 이제 요거 L1의 스테이트를 바꾸고 L2의 스테이트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W1에서 L1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리스트를. 그래서 여기 중복되는 거, 우리 죄악이라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거 대신에 다른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죠. 캐릭터 리스트 해서 여기다가 word1 W1 하면 W1에서 캐릭터 리스트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return 네, 죄송합니다. return L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W2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캐릭터 리스트 W1 만들고, W2에 대해서도 캐릭터 리스트 W2 이렇게 해서 캐릭터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L1하고 L2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보다 좀 간단해졌죠? 함수를 써서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굳이 여기서 뭐 캐릭터 리스트 W1, W2, L1, L2로 변수로 하지 말고 그냥 걔들 비교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캐릭터 리스트 W1이 캐릭터 리스트 W2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그냥 워드 패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도 뭐 내내 같겠죠. 그쵸? 네, 같아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캐릭터 리스트 W1은 굳이 지금 L1에 이 스테이트를 바꿨는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해도 되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 예를 들면 L1을 이렇게 하는 거죠. C for C in W1 이렇게 하면 그냥 리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sort가 돼야 되는데 L1의 sort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표준 표현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sort가 필요하긴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단한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여기 리스트 컴프레션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리스트라고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결국은 L1은 리스트에 W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1에 sort 하지 말고 sort된 리스트를 이게 L1의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니까 그냥 리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orted 해서 L1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다가 워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리스트 안 만들고도 할 수 있겠죠? W1 아니면 뭐 리스트를 해도 되고 사실은 리스트 W1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캐릭터 리스트는 뭐 이것만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바이브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처럼 펑션을 사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 리스트도 필요 없어요. 리스트를 안 하셔도 sorted만 해도 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펑셔널 스타일로 하다 보면 print yes, print no는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펑션의 값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return 하는 게 맞아요. return yes, return no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펑셔널 스타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return yes, return no를 하고 나면 걔를 프린트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죠. 그쵸? print word family, 예, print word family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자, 이런 스타일로 코딩을 하는 방식이 바로 펑셔널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펑션을 많이 이용하고 펑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계속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을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펑셔널 스타일이 그럼 항상 좋으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 읽기 편해요. 데이터를 계속 바꿔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읽기 편하고 그리고 읽기 편하면 수정하기도 쉽죠. 그리고 버그를 잘 잡을 수도 있고 근데 단점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새로 계속 밸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펑셔널 스타일로 먼저 코드를 작성하시고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은 임퍼러티브 스타일로 명령형 스타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튜닝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람다 펑션은 뭐냐? 굳이 저기서 캐릭터 리스트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만들지 않고 함수를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함수를 간단히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럼 람다가 쓰냐면 하이오더 펑션이라고 해서 펑션을 그냥 직접 다루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람다를 쓰시면 편해요. 예를 들면 여기 맵 같은 게 있는데요. 맵 같은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리스트 1, ls1 같은 거, 리스트 range 뭐 10 하면 이런 ls1 같은 게 나오거든요. 각각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리스트 맵하고 ls2라는 거는 리스트인데 맵하고 람다 x를 받아서 x 플러스 1을 이거를 ls1에다가 내가 적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ls2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증가하는 함수를 굳이 뭐 df add1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리스트 맵 람다 x 2의 x승 ls1에다가 하면요 이런 거 ls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받아서 뭔가를 내는 함수를, 아니면 또 어떤 함수를 생성하는 함수, 이런 것들을 하이오더 펑션이라고 하고요. 뭐 비슷하게 필터 뭐 이런 것들, 리듀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람다하고 하이오더 펑션을 사용하면 좀 더 펑셔널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람다하고 하이오더 펑션, 리스트 컴프리헨션 이런 거 자꾸 쓰다 보면 이런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코드가 좀 더 읽기 편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복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